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어갔습니다. 첫 영상을 지난해 3월에 올렸으니 1년하고도 2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 드디어 구독자 900명을 돌파했습니다. 참으로 고난한 세월이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응원을 해주시어 이렇게 900을 넘어 구독자 1000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 올릴 때마다 많은 힘을 얹어주시는 세 분에게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재영님 댓글뿐만 아니라 주변에 제 영상을 홍보해주시는 노력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재식님, 소리 없는 잔잔한 물결처럼 늘 댓글로 제 분석을 지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누피님, 당신의 응원에 정말 많은 힘이 납니다. 널리 앞으로도 주변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외에 저의 투자 철학을 존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조금 평소와는 다른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은 늘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보다 투자의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정보에서 밀려 경쟁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을 분석해서 철저하게 그들의 매매 패턴을 추종하며 주식 투자를 하십니까? 저는 오늘 영상에서 왜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보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고 우위에 있는지 알려드릴 것이고, 그리고 수급 관련해서 주식 투자는 왜 장기적 관점에서 올바른 투자 철학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 또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이 100%, 200%, 500% 그리고 1000% 이런 거는 오로지 개인 투자자만이 가능합니다. 기관이나 외국 투자자가 아니라 오로지 개인 투자자만이 시연할 수 있는 꿈의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묵묵히 일터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는 당신과 많은 직장인들이 조금 더 편안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안간힘을 다해 회사에 출근을 하고 있는 직장인 중 한 명이거든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서 부디 올바른 투자 방법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시 하키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겠습니다. 아마 이 짤막한 이야기는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이야기를 압축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전에 야구선수 류현진이 LA에서 토론토로 이적을 할 때 그의 등번호 99번은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인 NHL의 역사적인 선수이며 조국 캐나다의 전설로 통하는 웨인 그레츠키라는 선수의 등번호가 99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웨인 그레츠키는 NHL에서 숱한 기록을 만든 전설적인 아이스하키 선수인데요. 이 선수의 말 한마디가 오늘 말할 수급에 대한 저의 생각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기자가 이 선수에게 어떻게 그렇게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냐고 그 비결을 물었었는데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퍽을 향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퍽이 오는 길목을 막고 서 있었다. 제가 왜 이 아이스하키 선수 이야기를 꺼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을 쫓아다니는 뇌동 매매를 할 것이 아니라 수급이 들어올 마땅한 자리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축구도 마찬가지겠죠. 볼만 열심히 쫓아다닌다면 발에 볼 한번 터치해보지 못한 채 경기를 마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볼이 오는 길목을 지키고 서 있다면 골을 넣을 확률이 당연히 커지지 않겠습니까? 현명한 투자자이기를 원하시는 당신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퍽이 올 길목을 예측하고 기다리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에 매달리다 보면 주식시장은 단기간에 너무나 큰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서 위험에 빠져들 확률이 너무나 커집니다. 하루 종일 매뉴얼에 따라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그들이기에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하다간 그들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반드시 장기적 관점에서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식시장은 단기적 관점에서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외인들 혹은 기관 할 것 없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를 해야만이 이러한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해지하며 줄여나갈 수 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인 이런 어떤 전문 투자자 집단하고도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가 진행이 되면요, 기업의 가치에 따라 일관된 주가 흐름, 꾸준한 주가 흐름에 대한 예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100% 들어맞을 수 없겠죠. 약간의 시간차가 발생할 소지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업 가치에 따라 주가는 일관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것은 투자자에게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때문에 줄여줄 충분한 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업 가치를 제대로 분석한 후에 보다 정확한 주가 예측과 확실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변을 둘러다보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에 따라 종목을 따라가는 경향이 다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문가 집단,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수급 관련된 차트 분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주식 시장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고려할 어떤 필요조차 없는 왜곡되거나 사실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영향으로 매매 심리에 굉장히 큰 작용이 되어서 때에 따라서는 본인의 투자 기준이나 판단과는 동떨어진 앞서 말한 뇌동 매매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팔았는데 개인만 매수를 했다면 왠지 나도 모르게 그냥 한숨이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매일매일 그것도 모자라 매 시간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확인하는 것이 대부분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하면은 수급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며 심지어 그런 쌍끌이 매수라고도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수급이 좋다라는 말은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했다는 것이고, 이러한 종목을 매수하고 있다면 왠지 제대로 된 투자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반대의 경우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순매수 종목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타 매매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너무도 쉽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주식시장이 마감되고 3시 한 40분 정도 되면 너도나도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오늘 매수한 종목의 수급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기관 투자자들도 우리랑 똑같이 수급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3달 안에 1,000만 원 버는 법, 그리고 주식 초보가, 이런 비슷한 책들은 시중에 널려 있습니다. 이 책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책은 특히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한테 추천할 만한 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초보가 아니라 그 어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도 아주 크게 유용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목표 수익을 낮추어 외국인 수급을 추적해서 단기 매매를 통한 차익을 얻는 방법에 대한 것인데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 하기에는 아무래도 너무나 위험에 많은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동학 개미 여러분, 동학 개인 투자자 여러분, 저를 포함한 이런 개인 투자자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과거 때와는 다르게 개인 투자자들의 위상을 주식시장에서 더 한층 높였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또한 보다 커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위상은
최근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던 공매도에 대한 투자 법률, 법 제도화를 바꾸는데 많은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저들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 웨인 그랜츠키의 이야기대로 퍽을 쫓아다니는 데 노력을 들이지 말고 퍽이 다닐 길목이 어디인지를 찾아 나서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말하는 기관 혹은 외인들, 그냥 뭐 편의상 전문 투자자 집단이라고 이제 통칭하겠습니다. 이들의 수급이나 매매 형태가 왜 그렇게 참고할 만한 것이 안 되는 것인지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관은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반대로 엄청난 양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여러분들은 기관의 혹은 외국인의 이런 어떤 수급에 있어서 어느 쪽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기관이 맞겠습니까? 외국인이 맞겠습니까? 두 번째는 개인만 연속 계속 매수를 하는데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이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모두 매수를 하는데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 이거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수급 분석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기관과 외국 투자자들은 개인보다 주식시장에서 강자이고 우위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 저는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 집단들은 각각 역할과 기능이 다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개인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너무 쉽지 않았죠. 지금 같은 초연결 시대에는 정보라는 것은 거의 시간차 없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정보는 다른 누군가도 알고 있는 정보일 확률이 크다는 것이죠. 뒤에 더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환경은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많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에서 개인, 기관, 외국인이라는 수급 주체를 분류해 놓고 늘 개인은 이길 수 없다라는 일종의 프레임을 덮어놓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이 개인, 기관, 외국인 이렇게 명확하게 분류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이지만 수백억을 투자금을 이렇게 운영하는 슈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어떤 투자 이 그룹은 거의 기관과 외국인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수급, 아까 말한 대로 기관과 외국인이 아니라 개인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오히려 주가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언론의 프레임들은 개인은 역시 기관과 외국인은 기관과 외국인을 역시 이길 수 없다는, 그들은 자금력과 정보를 위해서 개인들을 월등히 앞서고 있다는 패배감을 늘 안겨줍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 상황하고는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는 개인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 집단이 크게 양분을 하고 있다고 이제 할 수 있겠죠, 편의상. 근데 중요한 사실은 개인과 전문 투자자들은 투자 방법뿐 아니라 투자의 목적에서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개인 투자자는 내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합니다. 물론 레버리지를 통해 주식담보대출 등 빚을 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거는 논외로 좀 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지요. 또한 무작정 주식 보유 종목을 늘릴 수도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투자 결과 수익이 시현되면 모두 수익을 내 것으로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투자한 결과이기 때문에 오로지 투자 수익이 적고 많음을 떠나 온전히 다 내 것이 됩니다. 물론 극도로 피해야 할 영원한 자본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 반대로 온팡 그 개인의 책임이 되는 거죠. 개인 투자자는 사는 것도 내 마음이고 파는 것도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높은 수익률에 한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관이나 외인 등 전문 투자자 집단, 투자자들은 넘의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도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이 크면 클수록 많은 보상이 더 크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수익률의 크기를 제한할 필요가 없지만, 반대로 전문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시장 수익률을 비슷하게 맞춰 가거나 아니면 이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일관되게 낼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투자를 지속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는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절대적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돈으로 주식을 할 때에는 큰 수익을, 위험이 큰 높은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남들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앞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든다면 전문 집단의 투자자들은 일관된 투자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높은 수익을 내도 변동성이 커지면, 예를 들어 올해 200% 수익을 냈는데, 작년에 200% 수익을 냈는데 올해 마이너스 400%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500% 수익을 낸다. 이런 거는 절대 전문 투자 집단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작년에도 시장 수익률 5%, 올해에는 마이너스 1%, 내년에는 약간 높게 10%,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적으면 너무 좋고, 손실이 나면은 인사고과에 직접 반영이 되겠죠. 절대 시간을 가지고 높은 수익률을 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워낙 큰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 자금 집행에 있어서 정확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일정 이상의 수익이나 손실이 나면 이게 시스템에서 프로그램 매매하듯이 매뉴얼대로 매수와 매입, 매수와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매뉴얼화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큰 수익률보다는 낮더라도 매우 확실한 수익률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고 기업 탐방이 자유로운 시대에는 개인 투자자가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슈퍼 개미들이 이렇게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던히 공부를 하고 기업 탐방을 다니면서 확실한 종목에 집중 투자해서 묵묵히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기를 기다리면 끝내는 엄청난 수익을 시연해내고 있습니다. 고객의 자금을 운용하는 증권사나 국민의 피 같은 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같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마찬가지로 그들은 우리 같은 개인보다 훨씬 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남의 돈으로 하기 때문에. 반대로 보다 안전하겠죠.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게 국민들의 연금이고 보는 눈이 수천만 명인데 이게 위험을 무릅쓰고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원금 손실을 안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래도. 특히 기관이나 외인 투자자들은 중소형주에 들어가기에는 무척이나 부담이 됩니다. 운영하는 자금이 수백억, 수천억인데 500억짜리 시총회사에 투자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고요. 또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시총 1조가 넘는 대형 우량주들은 아무래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가 어렵지만 이런 시총 500억, 700억, 1000억도 안 되는 회사는요. 3000억 되는 거는 그냥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같은 개인은 이런 기업에 투자해서 이 기업이 성장할 때까지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면 기관이나 외인들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우세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키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짧지 않은 시간 저와 함께 수급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 개인만이 500%, 1000% 같은 높은 수익률이 가능하다라는 결론까지 왔는데요. 어김없이 한 장의 슬라이드로 오늘 영상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이제 직장에 몸담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 기관과 외인들의 투자자들의 수급은 단기적 측면에서는 주가에 약간의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거의 신경 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퍽을 쫓아다니는 투자보다는 퍽이 오는 길목을 막고 서 있어라 라는 웨인 그레츠키의 명언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주 법인에서 일하는 외국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월급쟁이입니다.
너의 돈을 모아서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이 눈치가 보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얼마나 눈치 봅니까, 상사? 맞습니다. 철저히 이 시스템 내 관리 차원에서 매뉴얼화되어 있습니다. 불확실한 높은 수익률보다는 낮더라도 꾸준한 수익률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 월급 많이 받고 회사 오래 다니려면 다들 아시죠? 예. 그게 싫어서 이 다들 뭐 주식하는 거 아닙니까? 기관이나 특히 증권사에 있는 투자 전문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업 투자로 이직을 하거나 회사 나와서 돈 많은 개인들의 큰 자금을 맡아서 운용하는 것이 그들의 꿈인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비록 개인 투자자이지만 운용하는 자금의 규모로 본다면 기관 투자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맹목적으로 개인과 기관, 외인이라고 단순히 투자 시장에서 투자 집단을 이렇게 구분할 필요도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희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금을 쫓은 이런 투자 방법은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가정의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당신을 저는 존경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이 올바른 투자 방법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성공적인 투자에 보탬이 되기를 또 한번 희망해 봅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직장인들 쫄지 말고 투자합시다. 그리고 직장 안에서도 쫄지 맙시다.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